전설야담, 음탕한 생녀, 양갓집 규수. 금방 해가 떨어지겠구나. 한 나그네가 어느 마을에 들어설 무렵 노을이 졌습니다. 나그네는 제법 큰 집을 찾아 주인을 불렀고 이내 한 노인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길손입니다만 하룻밤 신세지고자 합니다. 나그네 요청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 못 들으셨소? 여기는 흉가라 안 돼요. 흉가인데 노인장은 어찌 지내시는지요? 나그네 물음에 노인이 체념하듯 답했습니다. 나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을 지킬 겸 그냥 사는 것이라오. 그대는 아직 젊으니까 목숨이 아깝거든 다른 집을 알아보구려. 노인은 거듭 손을 설레설레 내저으며 나그네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몸이라 두려움이 없으니 오늘 밤 쉬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그네의 당당한 고집에 노인이 물러섰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자고 가십시오. 당신이라면 오늘 밤중에 횡사는 안 할 것 같소이다. 노인은 나그네를 빈 방으로 안내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오. 그리고 무서우면 언제든 이 집을 떠나도 좋소. 그러자 나그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무서운 소문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여러 번 말씀하시니 호기심이 생겨 궁금해졌습니다. 노인은 나그네를 힐끗 보더니 그 집이 흉가가 된 내력을 말해줬습니다. 그 집은 본래 명문가였고 대감의 외동딸은 천하일색의 요조 승려인데다 부모를 잘 받드는 미덕마저 지인인 규수였습니다. 그래서 고을에서 역시 유명한 가문인 정씨 집안과 혼사가 오고 간 끝에 대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왁자지껄한 가운데 혼례식을 마치고 드디어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방에 들어간 신랑이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자 신랑은 신부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음탕한 생녀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인물값을 한 모양입니다. 그 말에 신부가 울면서 부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방에서 나와 신랑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더러운 것. 그러나 신랑은 신부를 외면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신부 가족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신부는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다 모두 잠든 새벽에 신부가 대들보에 목을 매달고 자결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첫날 밤이 졸지에 초상을 치러야 할 비극으로 바뀐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신부 부모가 뜻밖의 망신에 큰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고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도 역병에 걸리거나 원인 모를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모두가 꺼리는 흉가가 됐고 8천쯤 되는 노인이 그 집을 지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노인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별탈 없으니 눌러 살고 있어만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그네가 들어보니 신부의 죽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신부가 결백을 강조하려 자진했음은 알겠으나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나그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신부의 묘소는 어디에 있나요? 마음으로나마 신부의 넋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는 선비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근처에 있는 신부 산소로 안내했습니다. 나그네는 신부 무덤 앞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첫날 밤에 세상을 하직한 신부는 들어보시오. 한이 맺혀서 죽은 일에 딱하오만 그렇다고 애꿎은 남을 죽게 해서야 되겠소이까? 내가 당신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할 말이 있거든 오늘 밤 내게 와서 말해주시오. 노인은 나그네의 손을 잡으며 따스한 위로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신부 묘소를 찾은 손님이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고맙소. 나그네는 다시 한번 신부의 억울한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는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집주인 노인이 조심스럽게 나그네 방에 다가가 장기침을 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나오라는 신호였고 방에서 나그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잤소이다. 주인장도 잘 주무셨습니까? 살아계셔서 다행이구려. 별일 없는 게 정상이지요. 참, 그 신부가 거처하던 방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되요. 그 사건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오. 운 좋게 살아나셨으니 어서 이 집을 떠나시오. 노인이 거절했지만 나그네는 정중히 재차 부탁했습니다. 신부 방을 보여주시면 그 직후 떠나겠습니다. 나그네는 방을 보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에 노인이 잠깐 생각하다가 나그네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나그네가 신부방에 들어가 보니 첫날 밤 금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촛대에 쳐도 그냥 있었으며 달라진 게 있다면 먼지가 쌓여 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쯧쯧, 이 방에서 무슨 억울한 일이 생겼단 말인가? 나그네는 먼지가 많이 내려앉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살펴보고 이어 요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나그네는 요의 중간쯤을 손으로 더듬으며 살피다가 깜짝 놀란 말투로 탄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말에 노인이 궁금한 표정으로 무슨 말이냐고 묻자 나그네는 요에서 꺼낸 녹슨 바늘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요 가운데에 부러진 바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이 요를 만들다가 부러뜨린 것 같소만 그게 뭐 큰 문제였겠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늘 위에 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물음에 노인은 뒤늦게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 허리나 엉덩이가 닿는다면 더구나 신랑에게 눌려 압력이 한층 강하다면 따끔따끔 아픔으로 신부는 엉덩이를 들썩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랬다면 신랑은 신부가 요분지라는 몸짓으로 오해했을 것입니다. 요분질은 남녀가 육체 관계를 가질 때 여자가 남자에게 쾌감을 주고자 아랫도리를 요리조리 놀리는 행위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로써 신랑이 신부를 생멸하고 오해한 연유가 밝혀졌습니다. 나그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랑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현재 이웃 마을 군수로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 길로 이웃 고을 원님으로 있는 정씨 신랑을 찾아가서 부러진 바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 신랑은 신부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생녀임을 들킨 신부가 부끄러워 그랬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나그네가 가져온 유에서 나온 부러진 바늘을 보고 신랑은 그게 오해였음을 깨달았고 신부가 결백을 밝히고자 죽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 성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의 조심스러운 말 속에는 신부가 요분질이 뭔지조차 모를 교수였을 것이라는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통곡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신랑은 곧 신부 무덤을 찾아가 제수를 차리고 제문을 지어 올리고 참회하겠노라 말했습니다. 할 일을 마친 나그네는 다시 길을 나섰는데 암행 중이던 어사였다고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